당시 흔치 않았던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노사모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겨난 것도 이 시기였다. 기존의 정치인이라 그러면 거짓말 잘하고 결국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당선될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 보신한다고 그러나 그런 것만 우선으로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할 말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대변하는 모습 속에서 좀 다르다. 다른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마지막 2000년 선거는 그 이전에 또 종로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구가 종로에 있는데 훨씬 유리한 곳인데 왜 그걸 버리고 부산으로 가냐, 이제 바보, 이렇게 붙여줬죠.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에요. 그때 돼지저금통 나누어주고 거두고 돈 보내고 학접어서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불안하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 손가락을 기억하십니까? 92년 이래 이 손가락은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손가락은 기호 2번 노무현입니다. 이대로 결정하십시다. 당시 민주당의 대권 후보 자리는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대세 논의라는 것은 그 끝에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고 그냥 대세인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만 해도 큰 개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이길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감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그때부터 경선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딱 되는 순간에 말하자면 이제 드디어 그 뭡니까 뭐 해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최고의 승부처는 광주였다. 제주, 울산에서 의회에 선전을 했던 노무현이지만 광주의 벽은 높아 보였다. 기호 2번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네, 광주 득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노무현 후보가 595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7.9%의 득표율입니다. 2위는 이인재 후보 491표. 이제 그 다음 주 초부터 갑자기 여론조사가 막 지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게 상승세를 타면서 그게 영향을 줘서 광주 경선에서 1등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승부가 이제 끝나버렸죠. 그냥 조기에 말하자면 종영된 드라마가 돼버린 거죠.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기호 2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경선에서의 승리는 또 다른 고비의 시작이었다. 대통령 아들 비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김대중 정부 말기, 여당의 지지율과 함께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도 급락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일었다. 뜨거운 박수를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이회창 후보 대세론이 거세게 몰아치던 상황. 거기에 2002년 월드컵 열기와 함께 정몽준 후보가 대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범여권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진다. 정몽준 의원이 가세한 4자 대결에서는 이회창 29.2, 정몽준 27.8, 노무현 18.3, 권영길 2.6%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회창 씨가 40%를 넘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확률이 0%. 단일화를 하면 단일 후보가 될 확률이 50%. 그럼 본선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100%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50% 확률로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안 하면 대통령이 될 확률이 0%니까 0%보다는 50%가 낫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후보가 지금 단일화 방식에 합의한 뒤에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한 한 현실적 타협을 거부해왔던 노무현의 행보에 있어 후보 단일화는 절박하고도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후보님께 속상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수절했던 어머님이 재취하시는 것처럼 기분이 정말 언짢다고 나는 막 그랬어요. 그 단일화 합의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 러브샷까지 하십니까 내가. 갑자기 감아서 감겼어 그러시더라고요. 더구나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밀리고 있던 상황. 단일화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승부였다. 언론 발표는 한 5분 전쯤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어요. 집에서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경선에 이어 단일화에서도 예상을 깬 극적인 승리로 지지율을 반등시킨 노무현 후보. 그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네 번의 패배가 가져다준 승리였다. (2003년 2월) 새 대통령을 맞으며 청와대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내가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지위에 따라서 그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한 3단계, 4단계로 나눠져서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걸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없앴고 일단 청와대 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어디든지 관저 내부를 빼고는 전부 다닐 수 있도록.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특권 없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깨끗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었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았다. 선생님? 예? 성수역 성놈. 예. 비켜라. 선생님 좀 보여. 오늘 대통령까지 만났으니까 입장료 2배네요. 심지어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무슨 뭐 대통령한테 와서 대통령 담배를 얻어가서 피우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건 참 없는 분이 있었죠. 그러고 그래서 보기 따라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직이 너무 수직적인 그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수평적 인간이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직에 좀 안 맞았거나 어쨌든 간에 그 점이 제일 힘든 대목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감히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그때부터 경선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딱 되는 순간에 말하자면 이제 드디어 그 뭡니까 뭐 해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최고의 승부처는 광주였다. 제주, 울산에서 의회에 선전을 했던 노무현이지만 광주의 벽은 높아 보였다. 기호 2번 돈 보내고 학제버스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불안하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 손가락을 기억하십니까? 92년 이래 이 손가락은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구가 종로에 있는데 훨씬 유리한 곳인데 왜 그걸 버리고 부산으로 가냐, 이제 바보 이렇게 붙여줬죠.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에요. 야, 그때 대시저금통 나누어주고 거두고 당시 흔치 않았던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노사모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생겨난 것도 이 시기였다. 기존의 정치인이라 그러면 거짓말 잘하고 결국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당선될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 보신한다고 그러나 그런 것만 우선으로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할 말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대변하는 모습 속에서 좀 다르다. 다른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만 생각. 마지막 2000년 선거는 그 이전에 또 종로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손가락은 기호 2번 노무현입니다. 이대로 결정하십시다. 당시 민주당의 대권 후보 자리는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대세론이라는 것은 그 끝에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고 그냥 대세인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만 해도 큰 개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때